알고리즘, 분할 정복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할 정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봤고, 이진 탐색, 합병 정렬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쾌속 정렬을 볼 차례죠. 쾌속 정렬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또 정렬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뭐 굳이 또 얘기할 필요 없죠. 정렬 알고리즘은 주어진 리스트를,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를 어떤 특정한 방향, 오름차 또는 내림차 순으로 다시 나열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네. 쾌속 정렬 알고리즘은 실은 합병 정렬이 나온 이후에 나온 알고리즘이고, 합병 정렬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 대한 걸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분할 정복으로 정렬을 할 건데 합병이 필요 없는 그런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없을까? 분할 정복에 기반한 정렬 알고리즘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합병 정렬이 45년 즈음에 나왔다면 이 쾌속 정렬은 5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한 59년 정도에 존 호어라는 분이 발표를 했죠. 네. 여기서는 우리가 주어진 리스트를 분할할 때 어떤 특정한 피봇이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의 왼쪽은 전부 피봇보다 작은 수, 피봇의 오른쪽은 전부 다 피봇보다 큰 수로 리스트를 짜주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왼쪽은 피봇보다 작은 수, 오른쪽은 피봇보다 큰 수가 들어가니까 두 집합이 크기가 같기는 쉽지 않겠죠.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수가 개수가 k개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건 n-k-1개겠죠. 왜? 이게 한 개죠. 그래서 k개 하고 한 개를 같이 뺀 n-k-1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피봇의 역할은 왼쪽에 있는 원소들은 다 피봇보다 작고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은 다 피봇보다 크다. 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k개고 오른쪽에 있는 게 n-k-1개니까 비대칭 분할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분할을 해서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리 스탑 불가능해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 남을 때까지 분할할 건데 가끔 0개 남을 때까지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야 됩니다. 즉 하다 보면 보세요. S하고 E가 있고 가운데 M을 기준으로 S부터 M-1, M 플러스 1에서부터 E까지 분할을 할 건데 하다 보면 이 값이 S보다 더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S가 E보다 더 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디제너리 케이스라고 간주를 해줘야 됩니다. 분할에 걸리는 시간, 스플릿 하는 함수를 쓸 건데 이때는 비고에 n이 걸리는 거죠. 정복. 네. 원소가 하나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는 정렬된 리스트입니다. 인정? 오케이. 0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는 뭘까요? 하나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는 S와 E가 같은 경우이고 0개의 원소를 가진 건 S가 E보다 큰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정렬할 필요가 없다가 답입니다. 결합 필요 없습니다. 이 퀵소트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일단 전역 변수 쓸 거고요. 이 리커시브 콜 쓸 겁니다. 여기서 스플릿 알고리즘은 일종의 투포인터 알고리즘인데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구현하는데 이제 어려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퀵소트 알고리즘도 일반적인 디바이드 앤 컨커의 3단계를 거칩니다. 디제너리 케이스일 때 우리가 컨커 하는 거 맞고요. 디바이드 해주고요. 컴바인 해주고요. 컴바인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죠. 디제너리 케이스는 어떤 경우이냐? n이 0 또는 1인 경우인데 이때는 뭐 그냥 끝내면 됩니다. 디바이드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m은 s 플러스 2 이렇게 그냥 기계적인 분할만 했었죠. 이번엔 이거 아닙니다. 스플릿이라고 하는 분할 함수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오른쪽 퀵소트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네, S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냥 끝내면 됩니다. M은 스플릿 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퀵소트 돌려주면 됩니다. 네, 컴바인은 필요 없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스플릿 과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플릿 코드는 이렇습니다. 투포인터 알고리즘이라고 했죠. 레프트 포인터와 라이트 포인터를 두 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프트 포인터는 스타트 다음부터 끝까지, 라이트 포인터는 엔드부터 처음까지. 그렇죠? 그래서 레프트 포인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네,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스타트, 이게 엔드죠. 레프트 포인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S 플러스 1로 초기화가 되고 일씩 증가하면서 갑니다. 라이트 포인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로 초기화가 되고 일씩 감소하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라이트 포인터의 이동은, 레프트 포인터부터 볼까요? 레프트 포인터의 이용은 여기서 쭉 진행을 하면서 현재 내가 방문한 값이 피봇보다 작다 그러면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피봇보다 큰 녀석을 만나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라이트 포인터도 마찬가지로 쭉 다가오면서 이번에는 피봇보다 큰 동안에는 진행을 하고 더 작은 녀석을 만나면 멈춥니다. 그리고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둘 다 레프트 포인트가 라이트 포인트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한번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여기서 현재 피봇은 우리가 S에 있는 값을 잡았죠. 그래서 여기 이게 S고요, 이게 2입니다. 그럼 피봇은 뭐냐? 16이 되겠죠. L 포인터는 S 플러스 1부터 시작하니까 현재 여기 LPTR이 있습니다. 그리고 R 포인터는 2부터 시작하니까 현재 여기 R 포인터가 있겠죠. L 포인터가 R 포인터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먼저 R 포인터를 먼저 이동을 시켜볼까요? 더 큰 동안에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멈춥니다. 왜? 4가 피봇보다 더 작아졌잖아요. 그 다음 L 포인터 차례입니다. 더 작은 동안에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L 포인터는. 왜? 32가 피봇인 16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4하고 38이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네. L 포인트는 현재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R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럼 또 R 포인터가 L 포인트보다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같은 동안 반응한다고 했죠. R 포인터는 이동을 합니다. 그죠? 어떤 동안? 얘보다 큰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제 R 포인터가 멈추는 거죠. 네. L 포인터도 또 이동을 하는데 작은 동안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L 포인터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둘이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보시면은 R 포인터가 더 커야지 바꿔요. 근데 이제는 L 포인터가 R 포인트보다 더 커져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안 바꾸고 그냥 루프를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네, R 포인터에 있는 값과 피봇에 있는 값을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4가 1이 오고 피봇이 16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현재 R 포인터가 3에 와 있죠? 이 3을 리턴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피봇의 위치는 3이에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럼 한번 쾌속 정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배열에서 우리가 스플릿을 불렀어요. 그럼 16을 피봇으로 아까 16이 어디로 왔었죠? 여기로 왔었죠. 네. 그래서 16을 기준으로 왼쪽에다 16보다 작은 수들, 오른쪽에다 16보다 큰 수들이 배열이 되는 겁니다. 16은 현재 16의 위치는 0, 1, 2, 3이에요. 그런데 최종 정렬된 배열에서도 똑같이 인덱스 3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16은 그래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먼저 정렬이 끝났어요. 16은. 그죠? 16이 먼저 정렬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4가 피봇이죠? 4가 제일 작은 숫자니까 다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4도 이제 이 자리에 옵니다. 네. 인덱스 0인 4가 최종 인덱스 0인 위치로 가는 거죠. 오른쪽도 해보면 19가 제일 작은 수니까 19를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19는 그럼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0, 1, 2, 3 인덱스가 4입니다. 그래서 얘도 인덱스가 4인 위치로 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4, 16, 19는 이미 정렬이 끝났고요. 정렬된 위치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고요. 얘들 정렬해서 들어와야 되고 얘들 정렬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또 여기서는 12가 피봇인데 12가 더 크니까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정렬 위치를 찾아갑니다. 여기서는 38이 피봇이다. 제일 크니까 얘는 어느 쪽으로 왔죠? 얘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5는 네, 뭐 어차피 얘는 디제너리 케이스고요. 이 오른쪽도 해보시면은 여기서 27이 피봇인데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갔죠. 얘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제너리 케이스인 5하고 20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 정렬이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컴바인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왜? 정렬하는 과정에서 각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이죠. 쾌속 정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번 합병 정렬하고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합병 정렬은 그림이 꽉 찼네요. 그죠? 뭐 빈 곳 없이 꼬막 가득가득 들어갔습니다. 근데 쾌속 정렬은 어떤가요? 상당히 헐렁하죠. 실은 이렇게 정렬을 하는 도중에 특정 원소들이 먼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네,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쾌속 정렬이 더 빠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쾌속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 쾌속 정렬에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n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네, 이 디바이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디제너리 케이스는 비고의 원이고요. 스플릿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어진 배열을 한 번 양쪽에서 스캔하기 때문에 비고의 n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퀵소트 두 번을 호출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렵네요. 앞에 있는 게 k개라면 뒤에 있는 게 n-k-1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걸 정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각각의 확률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t의 1, t의 n-2일 확률 곱하기 또 p, t의 2 플러스 t의 n-3일 확률 이렇게 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워스트 케이스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가 스플릿이 가장 잘못된 경우일까요? 이거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값이 최소값이거나 최대값인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주어진 n개짜리 배열은 피벗을 기준으로 빵개하고 n-1개로 분할됩니다. 다시 말해서 n번의 분할 작업을 거쳤는데 단락 하나 깎아낸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해보시면은 비고의 n 더하기 비고의 n-1 더하기 해서 비고의 1까지 갑니다. 1부터 n까지 더할 때 우리가 얼마 나오는 거 알고 있죠? 비고의 n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에버리지 케이스는 아주 운 좋게 딱 가운데로 잘리는 경우예요. 이건 합병 정렬하고 비슷합니다. 2 곱하기 t의 2분의 n 곱하기 비고의 n이 되는 거니까 얘는 비고의 n 로그 n이 나옵니다. 쾌속 정렬은 그래서 특이하게도 베스트 케이스와 에버리지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의 시간 복잡도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워스트 케이스에 n제곱이 나오는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피봇이 최대나 최소가 나오는 경우에.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이겁니다.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세요. 근데 배열이 내림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최악입니다. 근데 실은 그럼 쾌속 정렬이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에버리지 케이스에는 쾌속 정렬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까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했었죠. 합병 정렬은 뭐 빡빡하게 아주 빡빡하게 분할하고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는데 쾌속 정렬은 상당히 헐렁하게 했었죠. 이런 부분이 쾌속 정렬의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쾌속 정렬을 이용한
회속 정렬의 스플릿 함수를 이용한 select case, k번째 원소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중간값 찾기 문제입니다. 중간값이라고 하는 건, 미디언이라고 하는 건 50%째인 문제입니다.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이 있으면 5개가 있죠. 5개 50%는 두 번째 예납니다. 두 번째인데 이건 0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라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0번째, 1번째, 2번째인 25를 찾아주는 거죠. 이 문제를 일반적인 k번째 원소를 찾는 문제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가장 작은 숫자는 0번째 숫자인 거고, 만약 가장 큰 숫자를 찾는다면 n-1번째를 찾아야겠죠. 현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번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배열에서 6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아라 그러면 보세요. 0번째 제일 작은 건 4입니다. 1번째, 두 번째는 5고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27이 6번째로 작은 숫자가 됩니다. 입력은 이렇게 정렬되지 않은 배열이고 출력은 k번째 원소가 출력이 됩니다. 이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속 정렬에 스플릿 함수를 쓸 겁니다. 스플릿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열이 있으면 첫 번째가 피봇이죠. 그래서 스플릿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피봇이 어떤 n번째 자리로 옵니다. 피봇 앞에 있는 녀석은 전부 다 피봇보다 작고 피봇 뒤에 있는 녀석은 전부 다 피봇보다 크다 라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스플릿 함수는 비고의 로그 n 타임의 n번째 원소를 찾아주는 함수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k개면 오른쪽에 있는 게 미안합니다. n-k-1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할은 스플릿을 쓸 것이기 때문에 fn이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고요. 당연히 이 두 개는 서로 크기가 같지 않으니까 비대칭 분할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찾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원소 한 개 남을 때까지 할 거니까 0 또는 1개까지. 그리고 스플릿 쓰겠다. 뭐 여기까지는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복은 근데 원소 하나 남으면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회속 정렬하고 똑같습니다. 또 결합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제너리 케이스는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게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될 텐데. 네. 그리고 디바이드는 일단 스플릿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m하고 똑같다면 그때는 그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얼리 스탑 가능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스탑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k가 m보다 작으면 그 앞에서 돌릴 거니까 이만큼 여전히 k번째로 작은 수를 찾으면 되고요. k가 m보다 크면 그 뒤에서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m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 찾으려면 k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근데 k가 만약에 이 뒤에 있다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을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값은 얼마냐면은 이게 0번째인데 실은 앞에 k를 이게 m이라고 했으니까 m 플러스 1개의 원소를 건너뛰고 하는 거죠. 그래서 k-m-1을 해줘야 됩니다. 앞에 있는 배열에서는 k번째를 찾는 게 맞고 뒤에 있는 배열에서는 k-m-1번째를 찾는 게 맞습니다. 네, 이걸 한번 우리가 돌려보죠. 이와 같은 배열에서 6번째로 작은 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피보팅을 할 건데 아까 우리가 16이 피봇이었죠. 16은 세 번째로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뒤로 가야 되는데 이제는 k-m-1이니까 두 번째로 작은 수를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 19는 0번째죠. 그래서 또 오른쪽으로 내려갈 건데 이번에는 k-m-0이니까 1이니까 이제는 1번째로 작은 수를 찾으면 됩니다. 여전히 38이 제일 크죠. 그래서 피봇이 뒤로 넘어가게 되고 여전히 이번에는 더 작은 곳을 찾기 때문에
똑같이 K번째를 찾아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피벗을 찾아보니까 M이 1이네요. 똑같습니다. M과 K가. 그래서 27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네.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하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실렉트 케이스 문제 자체를 TN이라고 넣을 겁니다. 여기서 디제너리 케이스에 대한 컨커하고 스플릿인 비고에 N만큼 시간이 걸려요. 그 뒤에는 미안합니다. T의 K일 수 있고 T의 N-K-1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K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T의 K가 됩니다. 워스트 케이스는 뭐라고 했죠? K가 N-1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는 뭐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에버리지 케이스는 뭐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고의 n이 2분의 n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4분의 n 플러스 8분의 n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n이죠. 그래서 비고의 n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쾌속정렬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곱하기를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